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무더위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도 이 무더위 끝에 체력이 고갈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많은 질환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여름감기, 그리고 냉방병 환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사부질환자도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후이상이 오면서 이 부분에 적응해야 될 우리 몸의 신체 능력도 많이 고갈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 건강 취약청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어지는 무더위,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금부터 줄여나가야 할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잘 실천하신다면 무더위가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저기가 오게 되죠. 그때 우리가 제대로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 한저기를 맞이하게 되면 커다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 무더위 속에서 이것을 잘 조절하고 우리의 체력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가지를 줄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바로 실내외 온도차를 줄여야 합니다. 실내 온도차가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냉방병입니다. 이 냉방병이 여름 건강에 망치죠. 실내 온도차가 크다는 것은 실내는 겨울이고 바깥은 여름이라는 거죠. 안에서는 겨울에 적응해 있다가 밖에 나오면 무더운 여름이 있죠. 자율신경계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체온, 소화기능,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조절 기관이죠. 자율신경계가 혹사를 당하다 보면 자율신경계에 부전증이 오고 대표적으로 오는 것이 냉방병입니다. 그 냉방병 환자들 보면 체온, 소화기능, 혈액순환이라고 그랬죠. 체온이 들쭉날쭉합니다. 체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어떤 데 굉장히 높고 소화가 안 됩니다. 명치를 누르면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세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붓고 손발이 시리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내 온도차를 줄여서 여름답게 실내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자율신경계를 혹사시키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바깥바람을 쐰다.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하루 한 번은 옥상 정원이나 근처 공원을 찾아서 코로 호흡하면서 산책을 하신다. 아무리 더워도 자기와 가까운 유리창을 2시간에 한 번씩은 열어주시고요. 에어컨 가동 중에는 긴 옷이나 스타킹을 착용해서 보온에 유의하십니다. 한기를 느낀다. 자율신경계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긴 소매, 난방이나 가디건으로 체온을 유지해 주십시오. 실외 온도차를 5도씨 이상 낮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깥 온도가 32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26도, 27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내 온도가 25도가 적정한데 요새는 거의 32도 육박하기 때문에 25도에서 27도 정도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직접 쐬지 않고 냉방기기가 작동하는 실내에서 오래 일할 때는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대야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수면 리듬이 망가지신 분들은 면역력에 약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리듬이 망가지는 거죠. 이것을 줄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의 차이를 줄이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열대야가 있다 보니까 한번 잠을 들면 더 자려고 하다 보면 일어나는 시간이 이렇게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수면 리듬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잠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올 때 잠을 주무십시오. 다만 일어나는 시간만 일정하게 하자는 거죠. 열대가 있다 보니까 잠들었다 일어났다 잠들었다 일어났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하자는 거죠. 잠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전에 간단한 반신욕, 족욕, 샤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운하게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밤에 잘 때는 부교감 신경계를 방정시켜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자는 것도 좋은 습관일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밝고 긍정적인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있다고 한다면 열대야 모드로 해서 침실의 환경이 지나치게 차갑지 않도록 또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줄여야 될 것, 세 번째,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을 줄여야 합니다. 소화불량은 체력 저하와 만성염증의 주범입니다. 위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소화를 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자, 소화가 안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장에 누수증후군 오게 되면서 만성염증의 주범이 됩니다. 하나만 피해 주십시오. 열대가 있다 보니까 밤에 못 주무시잖아요. 야식은 많이 먹게 됩니다. 야식은 절대 건물입니다. 몇 시 이후에 먹는 게 야식이냐? 9시 이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시 넘어서 음식을 먹게 되면 소식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될 수 있는 양
평소에 먹는 양보다 좀 줄여서 드셔주십시오. 피치 못하게 밤늦게 먹었으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산보하면서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킨 다음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찬 음식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름철 너무 덥다 보니까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위장관에 부담을 주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찬 음식을 먹더라도 그 비율을 줄여주시고요. 여름철일수록 소화효소가 풍부한 채소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소화효소가 풍부한 채소를 먹어주십시오. 마늘, 생강, 파, 양파, 부추, 브로콜리, 우엉 등이 좋은 채소의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줄여야 할 것 네 번째, 바로 탈수를 줄여야 됩니다. 만성 탈수는 세포 건조의 주범이자 체력 약화의 주범입니다. 대사활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500에서 1000cc 정도의 수분이 소실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셔주시는 루틴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차, 탄산음료 이런 음료들은 탈수 유발 음료이기 때문에 마셨을 때는 반드시 물 한 잔을 마셔서 보충을 해주시고요. 배가 고플 때는 음식 대신 물 한 잔 더 마십시오. 배가 고플 때가 아닌데 배가 고프다는 것은 가해증이 배고픔으로 착각이 된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물 한 잔을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물 2잔으로 보충을 해주시고 한두 시간 간격으로 물을 마시되 물 한 컵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찬물도 좋지만 미지근한 물로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식사 전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화 기능을 위해서죠. 식사 전 30분에 마시고 식사 후 2시간 지나서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이나 신체 활동, 땀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각종 음료나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울 때는 평소보다 2컵의 물을 더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줄이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름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건강한 여름 날씨는 우리 구독자분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